일일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 1, 2, 3, 4 4개의 서식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네 개의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 뭐라고 했습니까? 대권, 금세, 실수,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6개입니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보수, 산출 내역. 그래서 권리관계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이고요. 비선호 시설은 1의 서식하고 3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거래 예정금액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되고요. 환경조건은 1조 소음 진동은 1의 서식만 기재합니다. 실제 권리관계 모든 서식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일의 기출문제입니다. 대권, 금세, 실수 공통적 기재사항. 자, 요건 전속 중개계약 암기 프린트 5번,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암기 프린트 6번.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했는데 공통적인 정보가 아닌 것. 공시지가 요거는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는 하지만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토지 이용 계획 또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이게 토지 이용 계획, 중개보수 산출 내역,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요 3개는 확인 설명해야 되지만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인데요. 이 리얼부터 요 4가지는 공통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암기 프린터 5번, 6번 2개를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벽면 및 도배 상태는 공통적인데 바닥면의 상태는 또 공통적이지 않죠. 바닥면의 상태는 확인 설명은 해야 되지만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에 대해서 틀린 것 했는데 중개사항물 확인설명서 1의 서식에만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를 기재하는 난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다가구는 단독주택이죠. 주택이니까 1의 서식에만.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는 1의 서식에만 기재하는 난이 있다 했는데 2의 서식에도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2의 서식. 2의 서식에도 기재하는 난이 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민간임대 등록 여부는 확인설명서 1의 서식과 2의 서식에만 기재하는 난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서식을 보셔야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은 모든 서식이 아니라 1, 2의 서식에만 있습니다. 3, 4에는 종합부동산세는 없습니다. 재산세는 모든 서식에 다 있습니다. 미음, 개업공개사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확인설명서에 개업공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적도록 하는 난이 있다.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이건 확인설명서 서식을 보시면 되겠죠. 중개보수. 그래서 틀린 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니은하고 리얼이 틀렸습니다. 이건 기출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자는 했는데 농지심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허가구역 안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맞습니다. 허가구역 안에 있는 거 농지심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득대상 농지 소재지 관할 시 자치구 또는 연접한 시 자치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면서 그 관할 구역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 취득하려는 자. 남의 동네 거 취득하려면 이상하잖아. 농사 지어야 되는데 시골에 모르는 동네 가서 농사 짓기 쉽지 않죠. 왕따 당할 가능성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투기로 보고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은 2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가 아니라 몇 명요?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2인이면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이런 거는 투기 아닐 수 있잖아요. LH 직원이 광명시형 신도시 투기 사건 때문에 이게 바뀌었어요, 법이. LH 직원이 보니까 뭐 18억인가 얼마인가 되는 걸 여러 명이 대출 받아가지고 공동 투자했더라고요. 그래서 2인이 아니고 3인 이상, 디귿은 아닙니다. 농업법인,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는 법인은 영농법인이 아니면 취득할 수 없죠. 그 영농법인인지 아닌지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외국인이 취득하는 경우 농지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 동포가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 4번입니다. 시험에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습니다. 4번은 답 4번입니다. 4번.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공유는 3인 이상 공유하는 경우만 심의를 거치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5번 틀린 것. 확인설명서 1의 서식에만 다가구 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를 기재하는 난이 있다. 예, 다가구는 주택, 단독주택이니까 맞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인지 여부를 기재하는 난이 입법화되어 있다. 안 돼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뭐 행복주택이라든지 국민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개상물입니까? 아닙니까? 중개할 여지가 없죠. 나가려면 LH에 한 달 전에만 통보하면 돈 내준다더라고. 행복주택, 국민임대 이런 거는. 그 공공임대주택은 사실 중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크하는 난이. 조정 대상지역인지 기재하는 난은 없습니다. 예. 답 2번이고요. 4번. 확인설명서에 주택거래 신고지역인지 기재하는 난은 없다. 예, 옛날 이명박 정부 때는 있었어요. 주택거래 신고지역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는 15일 이내에 신고했는데 지금은 폐지됐죠.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옛날엔 주택법에 있었다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가 물론 도입되긴 했습니다. 없는 거 맞고요. 5번. 개업공개사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중개상물 확인설명서에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른 중개보수 지급 시기를 기재하는 난이 있습니다.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이 있으면 약정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중개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 초과해서 가급적이면 안 받는 게 좋겠더라고요. 연수교육 해보니까 어떤 교육공개사님 1,100만 원 다가구 통매매하고 1,100만 원 받고 나중에 추가로 400만 원을 더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주고 나서 미 넣는 거예요. 중개보수 초과해서 받았다. 그래가지고 업무정지 3개월 받고 경찰에 고발을 조치하더라고. 행정관청이. 경찰에 또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하고 그러는데 만약 벌금 300만 원 이상 확정되면 등록 취소죠. 자, 농지 취득자익 증명 틀린 것입니다. 시구 원면장한테 받습니다. 군수 X입니다. 상속은 농지 취득자익 증명 안 받습니다. 상속의 경우 농지 취득자익 증명 안 받는다. 경매도 농지 취득자익 증명 받아야 되죠. 그러나 상속, 분할, 합병 이런 경우는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시구 읍면장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등 농림, 아까 그 농림 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심의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게 아까 3인 이상이 공유하는 경우, 외국 국적 동포가 취득하는 경우,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구 읍면장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해 줘야 되고요.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4일 이내에, 농지심의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해야 됩니다. 5번 시구 읍면장은 1필지를 공유로 취득하는 자의 최대 인원수가 5명 이하 범위에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 수를 초과한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5명이 아니고, 이거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7명이죠, 7명. 그 해설 종이 안 받았어요, 해설에. 7명이죠, 7명. 뒤에 해설 있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시험에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개정된 내용이라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시장, 군수 대신에 업장 면장이죠. 군수 X입니다. 시구 읍면장. 자, 그 다음에 주말 체험용농을 하려는 자는 세대원 전부가 소유한 농지 1000제곱미터 미만 맞습니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공유농지 분할 합병 이런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안 받아도 됩니다.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은 4일에서 7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안 하는 경우는 4일, 농지심의원회 심의 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해야 됩니다. 농업인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상속 농지 중에서 1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했는데, 농업인은 무한대로 소유할 수 있고 비농업인인 경우, 상속인이 농업인이 아닌 경우는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8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확인설명서 1의 서식 계약갱신요건 행사 여부 기재안란이 있다.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 기재안란이 있다. 그 다음에 1의 서식에 재산세 종부세 6월 1일 물건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것 규제되어 있다. 4번이 답이네요.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에만 기재되어 있고 3, 4의 서식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재산세는 모든 서식에 6월 1일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 확인설명서 2의 서식에 벽면, 바닥면 상태가 기재안란이 있다. 벽면, 바닥면은 기재안란이 있는데 도배는 기재안란이 없죠. 도배는 1의 서식에만 기재안란이 있다. 자, 다음은 9번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자격 취소 사유가 옛날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만 자격 취소되는데, 지금은 업무 관련 범죄, 전세 사기와 관련되는 범죄, 사기, 사문서 위조, 변조, 횡령, 배임,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만 받아도, 집행유예도 포함합니다. 자격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증 등록증을 양도돼야 하는 걸 알선하는 자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다음에 3번 등록증 양도, 양수, 대여, 알선한 자 1년에 1,000,000원이다. 자격증 등록증 다 마찬가지입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공인중개사 법령상이니까
상가 임대차 계약이 아니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의뢰인에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해야 된다. 주택입니다. 주택, 상가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입니다. 개공,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에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 다음은 10번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상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 중개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에게 거래 예정 가격 등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공개사법하고 두 개를 합한 거죠. 맞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의뢰 금액을 적는欄이 있지 거래 예정 금액 적는欄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고요. 전속 중개계약서에도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 의뢰 금액을 기재하는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확인 설명해야 되고 거래 예정 금액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의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인데요. 사실 논리적으로 보면 좀 모순이죠.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 가격으로 받죠. 거래 예정금액 시세가 1억이라고 깎아달라 해가지고 9,900만 원에 거래될 수도 있고 1억 1천에 거래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중개보수를 받습니다만은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중개보수는 거래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한다라고 서식 기재 요령에 되어 있다고요. 논리적으로 보면 좀 모순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